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은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을 먼저 배울 건데, 이 배열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변수를 배웠잖아요. 그죠? 변수는 어떤 컵을 말하는 건데, 성적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칠게요. A라는 변수가 있다고 칠게요. A가 컵이에요. 컵이고, 한 반에 5명이 있는 어떤 학원이 있다고 할까요? 한 반에 5명이 있습니다.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쪽지 시험을 봐서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여기다가 90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학생의 점수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고 80점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이 A라는 컵에는 맨 마지막 학생 것만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건데, 이 A라는 배열 자체는 이렇게 해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 형태로 해서 둘, 셋, 넷, 다섯. 너무 큰데요?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저장하고요. 두 번째 학생 점수 저장하고요. 세 번째 저장하고, 네 번째 저장하고, 다섯 번째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배열의 요 표 전체 이름을 A라고 가정을 한 거고, 저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칸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컴퓨터가 찾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있다. A 0번째로 시작하거든요. A 0번째에는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 배열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A라고 하고요. 이 배열의 요 인덱스 넘버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요. 총 5칸이 돼 있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같은 유형의 데이터를 여러 개 변수로 보관해야 할 경우에 배열을 사용하고요. 여러 변수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었어요. 하나의 이름으로. 첨자 또는 인덱스라고 하는데, 배열 첨자 또 배열 인덱스라고 하는데, 각 값들을 구분할 수 있는 번호를 의미하고, 얘네들은 배열 요소는 각각의 개별 값들을 일컬으고 이 값들을 말하고요. 0부터 최고 인덱스까지 연속되어 대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한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배열을 선언할 때 필수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료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배열의 칸칸마다 어떤 자료를 집어넣을 거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티저형이고요. 배열 이름은 어레이라는 거예요. 네, 이 이름은 별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배열의 길이가 총 5칸짜리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배열의 자료형은 이 변수의 자료형을 말하는 거고요. 들어가는 자료. 배열의 이름은 배열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이름을 말하고요. 배열의 길이는 배열을 구성하는 변수의 총 개수를 말합니다. 반드시 상수를 써야 돼요. 상수라는 건 숫자를 말하는 거야. 1, 2, 4 이런 숫자를 상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다음요. 자, 1차원 배열의 형식을 하겠습니다. 배열 요소의 위치를 표현하는 건 인덱스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자, 이게 A라는 배열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 값에 78점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85, 80, 90, 82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이 배열의 인덱스 넘버는 A의 0번, A의 1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A의 3번째 있는 값을 가져와 그러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넣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각각의 인덱스에 직접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는 배열을 쓸 거야. A라는 배열을 쓸 건데 A라는 이름을 가진 배열을 쓸 거야. 근데 여기는 5칸짜리야. 5칸짜리고 0번째 칸 여기겠죠? A고요. 0번째 칸에다가 78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건데 두 번째 방법은 배열을 선언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괄호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중괄호로 구분해서 이렇게 써주면 5개를 써주면 알아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낫죠. 그죠? 프로그램 명령줄은 되게 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축약할 수 있으면 축약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 배열의 초기화 작업입니다. 명시적 배열이라는 게 있고요. 묵시적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명시적은 명시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열이 총 몇 칸짜리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를 이제 명시라고 보면 되고요. 묵시는 묵음이죠. 묵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배열만 선언하고 그냥 집어넣으면
자료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변적인 거죠. 그죠? 얘가 지금 5개면은 5칸이 그냥 만들어지는, 그게 묵시적 배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2칸을 마련해 놨고요. 0번째 칸에 10을 넣고요. 1번째 칸에 20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얘도 뭐 아까처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중괄호 씌워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묵시적 배열이라는 거는 배열 선언 시에 배열 크기를 생략해서 선언하는 거고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초기값만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값을 주면은 자동으로 배열의 크기가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필기시험에서는. 묵시적 배열에서는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묵시적 배열에서는 초기값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주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면 알아서 이 개수만큼 5개구나.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요. 자, 선언하고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이죠. 미리 그림을 그려주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5칸을 지정해 놨고요. 그 5칸에 1, 2, 3, 4, 5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얘는 명시적 배열이죠. 그죠? 얘는 묵시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5개를 지금 넣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칸을 만들어 놔. 방을 확보해 놔. 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네, 반복하고 있죠? 13579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5칸이나 지정했는데 내가 2개밖에 선언을 안 했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빈방에는 0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게 이제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다음요. 자, 다음 배열의 크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출력 결과를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한 소스이기 때문에 자, 실제 그 출제가 된 적도 있는 그런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인티저형을 선언했고요.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묵시적 배열입니다.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갑니다. 0번부터 시작해요. 인덱스 넘버는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가 됩니다. 됐죠? 자, int 한 다음에 len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이렇게요. 얘는 배열이니까 그냥 이대로 둘게요. 자, 그런 다음 size of를 합니다. size of가 뭐였죠? size of는 어떤 자료형의 어떤 요 가로 안에 있는 이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로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인티저형은 몇 바이트라고 배웠죠? 네,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됐죠? 근데 총 몇 개가 들어갔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곱하기 6을 합니다. 그러면 6, 4, 24. 그럼 24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len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하세요. 10진수로 출력하세요. 정답은 24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 문자 배열과 문자열 배열입니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문자라는 건 그 한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글자. 문자열은 여러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언어에서는 문자열 상수를 1차원의 문자 배열과 문자열 배열을 통해 메모리에 저장해서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 상수를 배열에다가 칸칸이 집어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언어에서는 메모리를 그렇게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시언어의 문자열 배열은 문자 배열에다가 더하기 1바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바이트는 널문자인데 널문자는 요거라는 것도 좀 기억하세요. 이걸 널문자라고 합니다. 널이라는 거는 없다, 빈칸이다, 아무것도 없다. 먼지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 예? 공기 같은 거. 예, 그런 겁니다. 문자열의 끝을 표현해서 실제 문자열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요. printf 함수는 널문자를 통해서 출력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메모리가 쭉 있어요. 메모리가 있는데 내가 어떤 메모리를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얘처럼 good이라는 글자를 담아놓으면 이게 묵시적 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에 따라서 내가 칸칸이 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G 하고요. O 하고요. O 하고요. D라고 쓰는데요. 끝을 표시해줘야 돼요. 나 끝났어. 나 묵시적 배열인데 지금 4글자가 들어갔거든? 근데 여기 끝났으니까 끝났다는 걸 좀 표시해 줄래? 라고 해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메모리에는 수많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정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가비지라고 해서 쓰레기 정보예요. 쓰레기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구분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그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끝났으니까 우리 자, 널 이렇게 해놨어. 표시해놨어. 그럼 여기까지만 출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메모리 크기를 계산을 하면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얘 같은 경우 STR1 같은 경우는 4칸을 선언해놨어요. 4칸을 선언해놓고 미리 딱 준비가 일단 돼 있는 상태야. 얘는 하나씩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끝을 맺을 필요가 없어. 그냥 글자를 그냥 한 글자씩 담았기 때문에 끝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어 이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린 4칸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뭐 칸칸이 집어넣었던 그 한 글자씩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문자 열 자체를 넣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널 문자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몇 바이트라고요? 1바이트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문자는 캐릭터잖아요. 그죠? 캐릭터형은 크기가 몇이죠? 1바이트예요. 1바이트. 그래서 얘가 프린트F 한 다음 문자 배열의 크기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 배열의 크기를 여기다 넣겠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얘 크기는 한 글자당 1바이트니까 총 4바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력이 4가 출력이 됩니다. 문자 배열의 크기 땡땡 4바이트 엔터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는 문자열 배열의 크기 땡땡 한 다음에 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메모리 확보를 메모리의 크기를 이제 하는 거니까 메모리 확보를 총 원래 자기 글자 담겨있는 글자 수 플러스 1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바이트에다가 1바이트를 더해서 5바이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자, 문자 배열의 크기 4바이트, 문자 배열의 크기 5바이트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제가 그럼 지워볼게요. 얘를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글자씩 집어넣기 때문에 4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4바이트가. 해볼게요. 자, 4바이트. 그죠? 자, 얘는 5바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4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는 4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배열의 크기만큼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tr2 자체는 그냥 4바이트죠. 그러니까 해볼게요. 네. 둘 다 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크기니까요. 됐습니까? 묵시적 배열인 상태를 보고 몇 바이트인지를 한번 보시면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한 글자씩을 집어넣냐 아니면 네 글자를 한꺼번에 문자열로 집어넣냐에 따라서 아 얘는 한 칸씩 들어가니까 널 문자가 필요 없구나. 4바이트고 아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끝났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5바이트구나. 네, 이렇게 4바이트, 5바이트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문자 열 같은 경우는 끝에 널 문자가 하나 들어간다. 그리고 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냥 걔네들 글자 수만큼만 그냥 집어넣고 끝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3 문자열 처리입니다. 문자열 함수들이 있어요. 이 함수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string.h라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이 필요하죠. include 이용해가지고 얘를 불러내면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함수의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strlen이라는 거, 이 len이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엑셀 함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데 널 문자를 제외합니다. 왜 문자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널 문자가 문자열 끝났어요라고 그런 표시로 널 문자가 자동 삽입이 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문자열 길이를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리아 KOREA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개수만 센다라는 거예요. 여기 널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 빼고 얘만 센다라는 거죠. 그래서 5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분석 가능하실 겁니다. 자, str copy라는 게 있습니다. cpy.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문자를 복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문자를 복사하는 건데 목적지가 있고 원본이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목적지 이런 순인데 미국 애들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지가 먼저 나오고 원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이 목적지에 넣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대로 통으로 넣는 거예요. 통으로 넣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배열이라면 얘가 배열이겠죠, 그죠? 문자열 배열로 선언해가지고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적지도 배열이 돼야 되는데 항상 얘보다는 그래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널문자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해놔야 되고요. strn 카피, 이 n이라는 게 n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를 할 건데 문자열의 일부를 복사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strn 카피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원본을 목적지에다 담을 건데 그냥 통으로 다 담지 않고 글자 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글자만 담겠어. 이렇게 3이라고 써주면 KOR이라는 애가 목적지에 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얘는 널문자가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널문자를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포인터라면, 그 인덱스라면 요 3번에다가 어제 가져왔으니까 끝났다는 표시로 해주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안전하긴 합니다. 뭐 좌우지간 좀 이따 한번 쑥 보여드릴게요. 한번 결과를. strcat 이거는 이제 그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A, B라고 써놓고 여기다 C, D라고 있는 그 문자열 1과 문자열 2가 있다면 이 두 개를 서로 합쳐서 A, B, C, D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암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strcomp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열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그 사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게 왜 그 오름차순이잖아요.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열이 있으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있어요. A, P, P, L, E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바나나가 있어요. B, A, N, N 바나나 이게 맞나요? 바나나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자주간 뭐 영어학원이 아니니까. 자, 이건 A로 시작하고 얘가 B로 시작합니다. 창피하다. 자,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합니다. 두 개를 비교했어요. 비교했는데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으면 0이 나오는 건데 똑같지 않고 얘가 얘보다 작거든요. 작으면 음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플러스 1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이거예요. 자, 이거라고 가정을 하죠. 자, 지금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배열이 있는데 2번부터 그냥 썼어요. 2, 1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글자와 이 글자는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0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나서 리절트에 있는 값이 0이니?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0이잖아요. 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출력이 되고 리턴 제로에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11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0이 뜨면서 같은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잠시만요. 자, 이제 str2에는 애플이 들어있고 1에는 바나나가 들어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요거를 제가 1로 바꿀까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에 애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에 바나나가 들어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분명히 다른 글자죠.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애플이 바나나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str1이 더 작습니다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뭐 더 적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잠깐만요. 자, strn 카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rc라는 배열에 코리아가 담겨져 있습니다. 널문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DEST는 비어있는 배열을 선언한 겁니다. 20칸짜리를 선언했죠. src에 있는 값을 DEST 배열에 옮겨 넣어라 그런 뜻인데 KOR만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널문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출력을 하게 되면 KOR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str 그냥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개수를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세 번째 열에 뭐 널문자를 추가한다. 이거는 필요 없죠. 세 번째 칸에다가 세 번째 칸이 아니고 0, 1, 2, 3, 4니까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칸이긴 하죠. 0, 1, 2, 3. 그죠? 지울게요. 얘는 지우고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코리아가 전부 다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strn 카피하고 str 카피하고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진도 나갈게요. 네, 다음 2차원 배열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1차원 배열에서 문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1차원 배열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한 줄짜리 표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두 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지금 얘는 뭐냐면 3개가 있다. 행이 3개가 있고요. 열이 3개가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 두 칸이 있잖아요. 칸이 요게 2행 1열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가 0, 1, 2행, 그죠? 그리고 여기는 0, 1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이제 이 초기 값을 채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표가 있는데 비어있는 표에다가 얘를 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담게 되는 겁니다. 네, 소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스입니다. 소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2차원 배열을 선언했고요. 세 행, 그러니까 행이 3개고요. 열이 3개인 2차원 배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0번, 1번, 2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0번, 1번, 2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인덱스가요. 그럼 여기서 1, 2, 3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4, 5, 6이 여기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 8, 9가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i와 j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복문을 만나게 됐는데요. i가 있어요. i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i가 0이고요. 그리고 0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죠. 0이 3보다 작니?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j를 만나게 됩니다. 자, i가 0인 상태에서 j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j가 지금 0부터 시작을 하고요. 당연히 0이 3보다 작기 때문에 그 밑에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0행 0열에 있는 값을 출력하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이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1이 인쇄가 되고요. 이게 뭐예요? 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간격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뛸까요? 요렇게 뛸까요? 네. 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j는 1이 됩니다. 1이 되고요. 그리고 1이 3보다 작기 때문에 내려와서 0행 1열에 있는 2를 인쇄를 하게 됩니다. 2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서 j가 2로 증가되고요. 2가 3보다 작기 때문에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또 띄어 있는 상태에서 0행 2열에 있는 3을 인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끝났어요. 올라가면 3이 되고요. 3은 3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 반복문 자체를 벗어나게 되고요. 얘는 뭐예요? 줄 바꾸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 바꿔서 밑에 줄로 깜빡깜빡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간 상태에서 i는 이제 0에서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1 한 다음에 0, 1, 2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다라는 거죠. 4, 5, 6 이렇게 출력하고 j는 다시 3이 되면서 벗어나게 되고요. 한 줄 바꾸고요. 또 올라가면서 i가 2가 된다라는 거죠. i가 2인 상태에서 2는 3보다 작으니까 다시 j는 0부터 초기화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0부터 시작해서 2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7, 8, 9 이렇게 인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2차원 배열은 그렇게 문제에서 많이 다루진 못할 겁니다.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출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차원 배열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소스가 1차원 배열로 많이 소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많이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2차원 배열을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